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노잼 축구에서 꿀잼 축구로 바뀌었다. 저희도 사실은 농담 삼아서 조금 바람 축구 아니냐, 무리뉴 감독 시절이나 콘테 감독 시절이나 누누 감독 시절이나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긴 했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속 터지고 힘들게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혹은 그 어떤 팀보다도 토트넘의 경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다 보니까 매일 그 경기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비단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분석가들도 같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뿐 아니라 보기 싫은 축구를 하는 팀에서 보고 싶은 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전술이 있었고 이 과정에 월드 클래스로서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는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 그리고 리버풀과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이미 레드냅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국 현지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분석한 토트넘의 현재 그리고 토트넘의 올 시즌 순위까지 현지 매체의 최신 분석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한 이후 후토크 프로그램의 내용을 컬럼으로 정제하고 정리해서 소개했는데요. 먼저 제이미 레드냅의 분석을 기준으로 이 컬럼이 나왔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어떻게 노잼 바람팀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볼만한 모스트 워처블 팀으로 되었느냐 바뀌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제이미 레드냅은 지난 일요일 뉴캐슬을 4대1로 완파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경기를 보기 싫은 팀에서 가장 보고 싶은 팀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데스티니 우도기의 골과 히샬리송의 2골, 손흥민 선수의 후반 막판 페널티킥 득점에 힘입어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멋지게 끝냈습니다. 이 승리, 뉴캐슬전 승리를 통해서 맨유는 5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승점 3점 차로 따돌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놀라운 출발이 잠시 중단된 이후 팬들 사이에 낙관론을 회복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제이미 레드냅은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경기를 관전하기 싫은 팀이었다고까지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과 자신의 스타일로 토트넘을 가장 볼만한 팀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감독을 만나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축구 클럽 토트넘의 사기와 믿음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토트넘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온 만큼 그를 잘 보살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잘 붙잡아야 된다. 잘 지원해줘야 한다. 토트넘이 정말 귀인을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새 감독 후보 중에 첫 번째 선택,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해낸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는 이 클럽 토트넘을 변화시켰습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것도 저는 알지만 이 감독에 대한 믿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이미 레드냅은 토트넘의 스타일이 거의 혁명적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첫 10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했고요. 제이미 레드냅은 올 시즌 토트넘이 최소한 탑4, 4위 안에 들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시 탑4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승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우승권이 아니다. 일단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4위권 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경기 내용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이미 레드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풀백 운영에 대해서 매우 독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센터백을 미드필더로 올려서 기용하거나 풀백 중에 한 명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감독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두 풀백이 모두 미드필더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방식은 새로워요. 상대팀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줍니다.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 방식이 매우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즐겁고 거의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많은 유소년 축구 감독들과 또 많은 유소년 어린 선수들이 지금 풀백의 포지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풀백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즉 축구의 혁명을 갖고 왔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축구의 틀을 깼다. 풀백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켰다.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새로 본 전술이라고 한 정도로 스트라이커까지 올리고 공미로 올리고 두 명을 다 올리고 정말 지금까지 유럽 축구의 최전선에서 없었던 전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당장 토트넘만 바꾼 게 아니라 축구 전술사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동안 풀백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토트넘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만에 팀의 경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옵타이티 애널리스트에서 공개한 풀백의 높이와 폭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풀백의 높이가 55.3m와 53.9m로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사이의 공간도 30m대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팀이 거의 없을 정도. 다른 팀들의 경우를 보시면 50m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둘 중에 한 명인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폭이 좁은 경우가 없거든요. 토트넘은 분명히 혁신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로메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이후에 게리 네빌, 제이미 캐러거, 마이클 도슨이 모두 이 로메로가 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 뉴캐슬전의 유일한 아쉬움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칼럼 윌슨에게 무모하게 달려들었다가 운 좋게 퇴장을 피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이미 레드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팀의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는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공을 잘 다루고 경기를 잘 읽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항상 성급한 결정을 내리죠. 이제 부주장이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수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경기 퇴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울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레드카드를 이미 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은 길들일 수 없는데요. 로메로에겐 공격성이 있고 그것이 그를 선수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메로를 볼 때마다 골을 내주거나 퇴장으로 팀에 손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골을 내준다는 건 페널티킥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마이클 도슨은 토트넘 선수 출신임에도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로메로가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3대0으로 앞서고 있고 순항 중인데 굳이 칼럼 윌슨에게 그런 챌린지를 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 첼시전의 퇴장으로 막 출전 정지해서 돌아왔고 경기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냥 정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크리스 카바나 주심이 경고를 줬지만 저는 VAR이 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경기 뉴캐슬전에 퇴장을 당했다면 4경기 출전 정지가 됐을 겁니다. 정말 좋은 선수지만 항상 퇴장을 당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 이후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 한 경기만에 반등하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과하는 것 같은 멘트를 보내면서 선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또 이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얘기했던 발언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소개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토트넘 선수단이 부상으로 황폐해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본인이 선수들에게 조금은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갈이 이 경기력 변화를 끌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선수들이 변명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햄전에 선수들이 힘들었던 것, 불운했던 것도 알지만 그래도 태도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스스로 결과를 내야 된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내가 화난 건 선수들이 못하고 부진했던 게 아니라 변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고 돌이켜보면 제가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첼시전 이후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우리의 경기력이 좋아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시즌 초반만큼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를 알기 위해 너무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팀의 문제는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빠졌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핑계를 내가 지금까지 대지는 않았지만 이제 뉴캐슬전을 좀 이기고 나서는 조금은 이제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입단 이후 사상 최고의 활약을 펼친 히샬리송도 칭찬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히샬리송과 파페, 마타르, 사르가 복귀하면서 우리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 우리는 그런 활력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물론 시즌 초반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였지만 그때는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이었죠.
때때로 그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측면으로 배치하기도 했던 것도 그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돌아오면서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득점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량과 에너지, 체력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히샬리송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을 측면 공격수가 아닌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것에 대해,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이 아닌 측면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샬리송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이 그의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몇 주 동안의 경기들을 보면 가장 좋은 득점 기회는 오히려 와이드 플레이어, 측면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니가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피니셔이고 그가 다시 왼쪽으로 기용이 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니가 초반에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고 선수들도 이를 잘 따라줬죠. 또 한 번 전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을 보고 게리 네빌이 자신의 스포츠 프로그램 스카이 스포츠의 팟캐스트 게리 네빌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이 최소 4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올 시즌 내내 토트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에티하드에서 맨시티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도 토트넘은 매우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역전당하기를 했지만 토트넘의 축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들리시겠지만 축구 팬들은 흥미진진한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숨막히는 축구를 한다면 많은 것을 용서할 것입니다. 결과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려면 좋은 축구를 시도해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축구를 토트넘에서 하고 있다는 찬사인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높은 에너지, 전진, 압박, 우리가 보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의 기술 수준은 환상적입니다. 그나저나 그들은 토트넘의 선수단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가 아닌데도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게 되죠. 세계적인 선수 중 월드 클래스 선수인 해리 케인을 토트넘은 잃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만이 단 한 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즉 지금 토트넘에서 이런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고 검증되어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데 그 손흥민 선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손흥민의 아이들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이죠. 올 시즌 초반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팀을 꾸릴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들의 경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할 때마다 토트넘을 보면 좋은 경기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출전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몇 주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저는 지난주 맨시티와의 경기 전반전에 이 위대한 축구가 언제쯤 순진함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이렇게 도전적인 축구가 결국에는 순진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한 것인데요. 한 달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부상이 있었고 여전히 흥미진진한 축구를 시도했죠. 토트넘의 팬들은 선수들,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3위 안에까지 들긴 어렵겠지만 4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지금 4위와 승점 2점 차이로 5위인데요. 시즌 중 어느 시점에는 4위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가 3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처진 팀들은 에스턴 빌라가 부상을 당하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반더벤이 돌아오고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좋아지겠죠. 지금 그 두 선수가 없이도 이렇게 경기를 해왔으니까요. 토트넘이 이긴 뉴캐슬도 그동안 경기력에서 많은 신뢰를 쌓은 좋은 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뉴캐슬의 경기를 즐겼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해왔던 축구에 적응하지 못했죠. 뉴캐슬이 상대하기에 토트넘은 가장 힘든 팀이었을 겁니다. 즉 토트넘이 뉴캐슬을 이긴 건 뉴캐슬의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이긴 건 충분히 토트넘이 4위권에 들 수 있는 팀이라는 증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의 속도와 템포, 전진하고 헌신하는 방식, 돌파할 때마다 풀백이 앞으로 달려들어가고 미드필드들이 앞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은 최고의 팀을 떠올리게 합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진하죠.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승점 30점으로 5위인 가운데 17라운드 경기를 가장 먼저 치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전 승리는 맨시티와 승점 동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현 시점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상 순위를 보면 시즌 초반에는 무려 10,0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90.2%나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첼시, 리버풀, 토트넘, 에스턴 빌라와의 중요한 4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하며 흔들리는 모습 보였죠. 그로 인해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은 현재 45% 미만으로 절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일요일 루턴타운전 승리를 통해서 47.8%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요.
맨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리버풀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과 4경기 전만 하더라도 클롭 감독의 리버풀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9.3%의 우승 확률밖에 없었지만 16라운드를 치른 현재 그 확률이 31.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맨시티가 비틀거리고 리버풀이 맨시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이후 3연승을 거두면서 바뀐 것입니다. 토요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2대1 승리도 리버풀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거뒀거든요. 게다가 살라가 리버풀 통산 200호 골을 넣었고 교체 투입되던 하비 엘리엇이 무자비한 극장골까지 터뜨리면서 리버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3.5%의 확률에 불과했던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다만 에스턴 빌라가 4.1%까지 올라간 것도 주목할 부분이긴 합니다. 토요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에스턴 빌라는 리그 홈 15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을 승점 2점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옵타의 슈퍼컴퓨터 역시 킥오프전 시즌 전에는 0.04%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 4경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0.2%였는데 지금은 우승 확률이 4.1%까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연달아 승리를 하면서 바뀐 것인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주말에 승리하고 또 빌라파크에서 에스턴 빌라에 패배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죠. 리버풀과 마찬가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최근 4차례 원정 경기 중에 2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우승 가능성이 16.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4위권밖의 팀들 중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추격하는 팀들에게는 큰 희망이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4대1로 이기긴 했지만 그 이전 5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0.06%까지 우승 확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그나마 4위권 진입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탑4 안에 들 확률이 13.3%라고 보고 있고 맨시티 99%, 리버풀 97.4%, 아스널 94.3%, 여기에 에스턴 빌라가 78.9%로 토트넘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토트넘의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는 주말의 승리 그리고 2023년에 남은 경기들의 승리가 필요하겠죠. 12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 원정, 12월 24일 일요일 0시 에버튼과의 홈 경기, 12월 29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2023년 마지막 경기인 12월 31일 밤 11시 본머스와 홈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2023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최대한 많은 승점을 토트넘에 안길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